네, 안녕하세요. 리프팅과 필러하는 의사, 안티에이징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안티에이징을 하면서 필러와 리프팅에 대한 노하우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요. 레이저 치료 중에서 사실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 게 검버섯이라든지 쥐젖이라든지 편평사마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을 때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어비움 레이저라든지 아그네스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저 시술 후에 약간 딱지가 않거나 약간 이렇게 붉은기가 생기는 그런 병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변들은 어떻게 보면 치료 과정의 하나로서 이제 과정 중에 있는 피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 관리를 한번 레이저 치료 받고 났다고 해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자외선 자극이라든지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레이저 후에 주의사항들, 이럴 때 레이저를 하면 좋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레이저 후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좀 해주면은 훨씬 더 상처가 예쁘게 아물고 더 잘 빨리 아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자외선 자극을 막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외선 자극이 많이 들어가면은 상처가 힐링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색소 침착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자극이 피해질 수 있도록 선크림, 선블럭 이런 것들을 바르는 게 좋은데요. 보통 SPF라고 그러죠. 한 40 이상 정도 되는 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굳이 바르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런 경우에는 비비크림이라든지 다른 화장품 안에 선크림이 어느 정도 포함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크림입니다. 재생크림은 결국 우리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크림들인데요. 이 재생크림을 통해서 피부가 힐링되는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그 치료 크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생크림을 자주 생각날 때마다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 연고를 병원에서 처방을 해드려요. 이거는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항생제 연고들도 많이 있어요. 제품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지만은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처방전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항생제 연고들이 있는데, 이 연고들을 바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레이저 후에 이렇게 약간 붉은기나 딱지가 앉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 균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방적인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외선 피하기, 재생연고 바르기, 항생제 연고 바르면서 2차 감염 피하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연고를 몇 번 발라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라야 되고 어느 정도 두께로 발라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이다클리닉에서는 이 세 가지 연고를 바르는 순서를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순서에 신경 쓰다 보면은 바르는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스트레스 같은 게 생겨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이 세 가지 연고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하루에 2번 이상,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얇게 바르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세 가지, 선크림, 항생제, 재생크림, 이 세 가지를 순서에 관계없이 자주 하루 2번 이상 얇게 펴서 바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두껍게 바르나 얇게 바르나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우리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발라야지 2주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바르고 이 수용하면서 이렇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생활 습관이 바로 잡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에 관계없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이제 선크림이나 선블럭 바르면 그 이후에 바르는 건 흡수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선크림이나 선블럭이 약간의 코팅 이펙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재생용고, 항생제 등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 피부는 조금씩 위에 발라져 있는 게 씻겨 내려가게 돼 있고, 또 위에 발라져 있는 것들이 안쪽으로 서서히 침투합니다. 아무리 선크림이나 선블럭이 발라져 있어도.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효과를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모든 치료, 그리고 치료 후의 과정도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우리 고객님들, 환자분들께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수능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2주 정도 좋은 습관으로 피부를 잘 아끼는 습관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다클리닉 리프팅과 필러 안티에이징의 명가 이다클리닉에서 조금 더 우리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레이저 치료 후 어떻게 연고를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재생크림을 바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